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영상은 제가 어제 이제 펜딩 멤버십에서 이제 유료 멤버십인데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아이온큐 외에 제가 관심 있어 하고 투자하는 종목들, 뭐 신규 종목들 분석 발굴 같은 것도 하면서 뭐 저의 매매 동향이나 포트폴리오 상태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는 유료 멤버십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권씩 우리의 투자나 부자가 되어가는데 도움이 될 법한 좋은 책들을 제가 지정해서 같이 읽고 나누는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항상 느끼지만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휘발성 정보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나의 부의 그릇을 넓혀가고 조금 대가들의 책을 검증된 대가들의 책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타깝게도 저희 멤버십 안에서도 독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요. 제일 인기가 없는 컨텐츠인데 이제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제가 단순히 뭐 제가 아이온큐나 양자 정보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서 이번 달 공유했던 내용들 유튜브에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사람들마다 각자 다룰 수 있는 부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부의 그릇이다라고 이제 뭐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얘기하셨고 저도 그 철학을 이어받아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거를 넓혀야 거기에 합당한 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내 그릇이 작은데 뭐 운이 좋아서 엄청난 수익이 들어왔다. 그러면 넘쳐서 결국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 공부하고 기술적인 분석, 기업 분석 다 중요한데 나의 그릇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잘 모르시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청해 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역시 북클럽은 조금 출석률이 엄청 저조하죠. 사실 책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계신 분들 모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안 된다고 했던 얘기가 저 신입사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쯤에. 지금은 뭐 더 심하겠죠. 뭐 네, 챗GPT로 요약해서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더 디지털 사회가 강화됐으니까 아마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권 꼭 읽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일부러 만들었고 제 자신을 이제 채찍질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책, 네, 이미 저기 적어주셨는데 저도 결말 부분 보면서 되게 숨죽여 울었거든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읽어가지고 이제 눈물 흘리는 티는 못 내고 이제 막 눈물을 삼키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 우리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쓰신 분이 또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즈미 마사토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일본 최고의 금융교육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걸 만드셔서 대표로 계시는데 이 회사에서 뭐 다양한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뭐 부동산, 주식, 뭐 재테크 등등 수강생만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대 때 창업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부를 이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이 돈에 대해 모른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고 지금도 뭐 5개 회사를 경영하는 동시에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이런 일본 일반인들에게 이 돈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제 멤버십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또 대선배님이니까 네, 한번 책을 읽어봤는데 술술 읽혔어요. 그래서 저도 한 3시간, 4시간 안에 다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뭐 제가 했던 얘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 얘기는 이제 부를 잃어본 사람들은 결국에 꼭지점 하나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보도록 하죠. 일단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그 사업에 실패한 주인공이 제가 보기에는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은데 혼자 쓸쓸히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그런 뭐 그 중심가에서 혼자 있다가 이제 조커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할아버지를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뭐 자기가 왜 망했는지 얘기를 해주고 이제 조커가 어떤 인물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원래 은행원이라는 되게 편한 뭐 편하다고 하긴 좀 뭐한데 그 무난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월급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친했던 동창이 항상 1, 2등, 반 1, 2등을 놓고 경쟁하던 동창이 자기한테 먼저 창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서 잘 되다가 결국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망했는가? 지금의 얽매여서 재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0원 정도 주면서 너 밀크티 한번 마셔라라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갚을까요? 그랬더니 20% 100원 더 쳐서 600원으로 갚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래서 망했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100원이 대수인가? 이자로 100원이면 할만하지 않나 했는데 노인이 말하는 건 그거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내가 방금 너한테 20%라는 말도 안 되는 금리를 매겼는데 그걸 오케이 하다니 너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거기서 저도 굉장히 찔렸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충동적으로 지금 필요하니까 써버린다. 지금. 대부분의 이런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쓰는 데에서 쾌락을 얻습니다. 저도 이것 조금 공감할 때가 있어요. 돈을 뭐 버는 것도 좋고 불리는 것도 좋은데 쓸 때 그 돈 맛이 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기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집이나 차 같은 거 굳이 새 거 뭐 하러 사냐 2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지불하는 쪽을 사람들은 선택한다. 굳이 말하자면 물건의 장단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욕망에 넘어가서 쓸데없는 돈을 지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저도 핸드폰을 보통 한, 한 2, 3년 지난 핸드폰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기존 가격의 한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 차도 마찬가지고 차도 키 꼽는 순간 신차에서 뭐 적게는 수십, 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감가되는 차량들도 있죠.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돈을 쓸 때는 필요해서 쓰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내 쾌락,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건가? 거기서부터 내 자신의 소비에 져버리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양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다. 일례로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파산한다. 왜냐면, 일단은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해요. 유명 인사들은. 뭐, 적게는 뭐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근데 돈을 현역 때처럼 흥청망청 쓰다가 이거 내가 가진 돈이 생각보다 없다. 불려야겠다. 해서 압박감에 섣부른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뭐 황병희 씨 같이 이제 성공하는 재테크 투자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다. 가혹하다. 저는 여기 정말 공감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선물 트레이딩 할 때 뭐 하루 만에 수천만 원 손절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고 주변에 이제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알던 사람이고 오프라인으로는 못 만났지만 항상 저기 뭐야 그 해외 선물 트레이더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에 뭐 오늘은 모의 투자를 해서 몇백만 원 벌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벌었습니다. 한 세 달인가 하고 본인이 이제 실전에 뛰어들게요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자살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뛰어들었는데도 자신의 그 욕망이나 부족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의 세계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저거 괜찮네? 그럼 풀대출 끌어다가 몰빵 했다가 망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 저도 제 주변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무리 좋은 주식도 몰빵하지 말자. 조심히 해야 된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이길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여유가 없어지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잃게 된다.
결국 자신의 부의 그릇의 크기에 부합하는 돈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을 넓혀야 그 그릇이 채워지고 그게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방송에 이상 있는 거 아니죠? 해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네, 방송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릇이 작으면 뭐 내가 대박을 맞아서 큰 돈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방송 제대로 보이고 있으면 타이핑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돈을 다루는 능력은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리 먼거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찰리 먼거였나요? 구루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돈에 대해 실패하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는 부자요라고 하는 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해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경험의 가치는 우리가 잃은 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 저의 스승님이신 포세이돈 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은데 저랑 처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셨던 얘기도 제가 깡통을 차봤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은 한번 만나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해서 실패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경험의 가치가 굉장히 값집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를 했었고 뭐 단타에다가 실패하고 제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투자 철학이 완성이 되고 부를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셔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된다. 자, 이거 중요하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뭐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디 쓰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저는 저의 연인한테 1순위입니다. 했는데 막상 내 돈과 시간을 연인한테 안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나쁘거나 좋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확인하려면 내가 돈을 어디 많이 쓰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행일치를 하려면 내가 돈을 어디 쓰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얘기고 돈은 자기 혼자서 버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보시든 팬딩으로 보시든 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고객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신용이라는 걸 가져야 여러분들한테 저 사람 한번 들을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신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부의 그릇에 따라 신용의 중요도를 잘 알고 잘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근데 그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뱉고 함부로 살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신용을 주지 않을 거고 당연히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자가 된다는 거는 그냥 한 푼 더 벌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나의 그런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그게 결국에는 신용을 얻는 거고 부의 그릇을 넓히는 거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한창 직장 생활 하면서 재테크 공부할 때는 그 일본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오타니 선수 있잖아요. 그 오타니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 다 줍는다. 그게 남의 행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주워서 대신 버려주면은 그 행운이 나한테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읽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바닥에 쓰레기 있으면 다 주워서 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생의 작은 부분들을 고쳐 나가다 보면은 저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찐 부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인격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더 요란하고 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중요하다. 결국 나의 행동,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게 나의 부의 그릇, 나의 신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거는 또 거꾸로 나한테 신용을 주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신용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가 저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뭐 가끔 뭐 부모가 이뤄놓은 부를 이제 물려받아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인격이 비례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1대 2대 못 가서 돈을 탕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제 주변에 그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자,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어, 도전하지 않는 리스크. 그게 오히려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기회는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 거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이제 타석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배트를 최대한 많이 휘둘러야 돼요. 헛스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지금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 경험이 되고 결국에 홈런을 치는 방법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계속 뭔가 도전을 해보셔라. 도전하면은 80대도 청년인데 20대가 도전 안 한다? 그건 이미 인생이 끝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뻘짓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내가 언제까지 투자 공부를 해서 뭐 노후 대비를 하겠다,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실패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도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진다. 즉 나이가 든 뒤에는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많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김승호 회장님도 하셨던 얘기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 자수성가로 부자된 사람들 중에 인격이 나쁜 사람 없고요.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뒤처지지 않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 이거를 사업해 보면 어떨까?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을 나쁘게 생각하세요. 빚은 나쁜 거다.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빚을 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망하는 원인은 빚이 아니라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돈이 왜 없어졌는가? 빚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없어지는 거죠. 투자도 빚을 냈는데 내가 뭐 S&P 500을 적립식으로 샀어요. 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빚을 냈는데 뭐 어떤 밈 주식을 고점에 샀다가 완전히 폭락했어요. 그거는 빚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회사나 개인이 빚을 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다. 또는 적당한 레버리지로는 또 준수한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회사를 돌리려면은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재료를 가져오려면 조달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윤활유를 우리 삶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재료고 금리는 조달 비용에 불과하다. 빚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쓰더라도 적당한 규모 안에서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 항상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은 빚져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자신이 있다면 위험하지 않게 빚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뭐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놓거나 뭐 주식을 더 산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무리한 수준이 되거나 또는 내가 잘 모르는 거에 투자한다면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돈을 가짐으로써 좋은 점은 뭐냐? 자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 이게 왜 좋냐? 여유가 생기면 멍청한 짓을 저지를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제 주변에 정말 뭐 대선배님인데 뭐 돈에 한이 맺히신 게 있나 봐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방을 노리고 대출을 땡겨서 이상한 데에 넣었다가 파산 신청하시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봤어요. 그 제 또래도 아니고 최소 50대
높게는 제가 70대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이 젊었던 시절에 돈에 대한 한이 맺혀서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누가 이거 좋다더라라고 해서 한 방을 노렸던 사람들 중에 망하는 케이스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일액천금을 노려서 안 된다. 차라리 천천히 지혜롭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면 자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일액천금을 노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느 정도 돈에 만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진다.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내가 한 금융자산으로 10억 정도 되면은 만족하겠지라고 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게 돈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인공은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어요. 아내랑 이혼을 하고 딸이 아픈데 병문안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돈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연인이 너 사랑과 일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건 잘못된 말이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고 두 영역 모두를 향상시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 돈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이제 저도 돈을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때 제 자신을 보면은 이거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에 지배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서 항상 그걸 좀 경계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제 주변에 이제 사업으로 성공하셨거나 큰 부를 이루신 분들 중에 가정이 망가진 분들을 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의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돈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주변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 가족, 친구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운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돈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틀을 휘두르는 거, 도전하는 거, 투자하는 거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좋은 결론을 내려주죠. 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돈을 까먹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부를 이루지 않았는데 단순히 물려받아서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돈이 앞으로도 많아질 수 있는 그릇이 커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술적인 거 중요하지만 부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본 건 이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소비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적당한 소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적당한은 무조건 구두쇠처럼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데 100원 아끼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분수에 맞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적게, 너무 많게도 아니고 적당하게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용, 즉 자신의 인격을 업그레이드해서 기회와 돈을 늘려야 한다. 자신이 부의 그릇에 적당한 부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부의 그릇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책을 읽던, 투자 경험을 하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던, 오프라인으로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더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사람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도전을 멈추지 말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1kg를 뛰겠다. 오늘 내가 책을 1시간 읽겠다. 근데 그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경험이 되면은 매우 값집니다. 투자 구류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늘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성공할 때까지 도전했을 뿐이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사기꾼 분별하는 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이거 100% 사기꾼입니다. 자, 그리고 돈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 돈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할 여러 영역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 자신이 돈 하다 보니까 돈에만 너무 치중된 사람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영역 중에 돈도 중요한데 잘 다루어야 될 영역 중 하나이다. 과대평가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분명히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인생이 편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보고 조금씩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는 왕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은 내 운이나 뭐 증시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새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 또 제가 챙기고 함께 가는 유튜브나 팬딩 구독자분들 멤버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 목표를 달성을 해나가면서 보니까 돈도 중요한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나의 지혜와 명철이 더 중요하구나 내 부의 그릇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요새도 이제 제가 책도 많이 읽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 부의 그릇을 더 넓힐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혜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더 중요한 가치들 한 번 잃어버리면 끝인 것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겠죠.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뭐 이런 부자의 그릇 또는 부자가 되는 비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돈보다 중요한 걸 잃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에게 달려가는 주인공을 보며 눈물이 났다. 돈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게 삶의 균형을 잘 이뤄야겠다. 저도 이 스토리 끝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조커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주인공의 딸이 입원을 했는데 같이 입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부자 회장님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그 딸이 되게 옆에서 같이 얘기도 나눠주고 웃음을 줬대요. 그래서 딸한테 이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물어봤대요.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고 싶다. 라고 했는데 딸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할아버지가 그 정처 없이 헤매고 있던 주인공을 만났고 주인공한테 너 딸한테 돌아가라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그 쪽지를 봤죠.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고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너가 나의 시험인 이 대화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요식업 중에 하나를 맡길 테니 내일부터 출근해라.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끝에 보면서 되게 눈물을 삼키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게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런 거죠. 돈에 대한 공부도 중요한데 부자의 그릇, 부의 그릇에 대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뭐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들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니까 또 부자가 되기 위한 기술적인 공부들, 뭐 기업 공부 등등 섹터 공부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면서 이런 부자 마인드 공부도 병행해서 우리가 양쪽 다 커지면서 진짜 멋지고 선한 그런 착한 부자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고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많이들 여쭤보셨던 게 다음 책은 뭔가요? 여쭤보셨는데요. 다음 책은 이거죠. 인피니트 마켓. 하버드가 분석한 우주 시장의 비밀. 그래서 다음 10배거는 우주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온큐 10배거 여전히 10배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우주 쪽으로도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주에는 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기업이 유망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것까지 이미 읽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읽을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책 읽으신 분 있으세요? 이거 23년 9월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야지 하고 못 읽었어요. 그래서 요새 테슬라가 또 변곡점에 놓여 있잖아요. 뭐 옵티머스도 지금 무서울 정도로 사람처럼 걸으며 행동하는 단계에 왔고 이제 FSD가 한국에도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테슬라 주식을 조금씩 더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공부 차원 겸 이제 경영자를 아는 것이 기업 공부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는 달은 이제 12월 달은 인피니트 마켓을 읽을 거고 그 다음 달은 일론 머스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